나스닥입니다. 우와, 이건 뭐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쭉. 세계에서 이런 증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특집 이서구의 족집게 주식 수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 제 표정 보세요. 우와, 굿.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하루 종일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 우와, 한 주 진짜 지겨웠다. 올라갈 것처럼 해놨다가 폭락할 것 같았다가 올라갈 것 같았다가 폭락할 것 같았다가 오늘 다시 들어 올리면서 박스권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권 뭐예요? 이렇게 아래로 위로 더 이상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바로 여기.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나름대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부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주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시 제자리 찾아가자, 정상 궤도로 한번 갈 수 있는 여건이 오늘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자리 찾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약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분들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주변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가보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전통주도 있고 기술주도 있고 하지만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락 이기지를 못했네요. 이 부분 먼저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S&P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약했죠?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우와, 이건 뭐야? 완전 약했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쭉. 이 순서대로 왜 보여주느냐?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뉴스에서 다 보셨으니까 바로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입니다. 간밤에도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랫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아랫꼬리. 바로 이 부분이 오늘장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많이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념. 3,000포인트 아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1조가 넘게 쓸어 담으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는 힘이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산업재, 경기 민감 섹터가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끄트머리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심주,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 기술주가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S&P,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보다 좀 더 밀렸고요. 그 다음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금리. 그런데 여기에서 왜 떨어졌느냐가 중요하죠. 제롬 파월이 한마디 했는데요. 연준 이런 토대로 한마디 했는데 금리 올라가는 거 그냥 인정해?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시장에서 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것까지 나왔어, 이 지대.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 여태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래 꼴이 달았다는 게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롬 파월이 아니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뭐 금리 조작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금리 안정화를 꾀할 것 같아 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거를 기대하는 아래 꼬리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엔 돌려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 오늘 반등을 겨냥한 우리나라에서도 매수세가 잠시 뒤에 보이겠지만 나왔다라는 점 그렇게 인정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IT에서도 핵심이죠. 뭐 일부에는 금리에 가장 취약한 것이 이 IT 분야 아니겠느냐 하는데 글쎄요, 얘네들이 얼마나 부채가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건 약간 물음표거든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채 많습니까? 그래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등 가능성 힌트를 좀 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금리 관련, 금리와 연관이 있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바로 유동성. 옛날에 테이퍼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풀긴 풀어. 그런데 하루에 100억씩 풀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경제 활성화 되겠거니 하는데, 이제 80억, 60억 줄인다라는 거죠. 바로 인민은행이 그런 점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회가 진행 중이죠. 지금 요번 주에 뭐 고위 관료가 버블이야. 그리고 상해를 비롯해서 부동산이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유동성 혹은 금리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푹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미국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오늘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는데 반등으로 끝난 이 마무리로 놓고 보면은요, 전 저점 때 역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양회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전인대가 오늘 개막돼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경기, 이것을 살리는 것이 각국의 주안점인데요. 여기에서 너무 섣불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이유는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어서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가권지수 가보죠. IT, 특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해요. 하락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해요. 뭐 10%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같은 맥락으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를 보면은요, 제가 생각에 저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국 시장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오늘 밤은 오르지 않겠어라는 예상치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 많이 떨어진 뒤에 양봉 전 고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아시겠지만 반도체 쇼티지, 즉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IT,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주변 증시 간략하게 중요 포인트로 삼아서 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보죠. 세계에서 이런 증시 없습니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꼭지 먼저 줬고요. 고점도 먼저 쳤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먼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이걸 박스권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주린이 여러분
박스권. 더 올라가지도 못하는 힘이 작용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바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놓여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박스죠.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이미 고점 쳤고 여기에서 이미 저점 쳤기 때문에 이 이후는 박스권이다라고 이미 저는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3000포인트 아래에서 저점, 며칠 전에도 저점, 이걸 다중바닥이라고 해요. 다중바닥. 확인.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3000포인트 저가 매수세가 개인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 다음 주 예상, 요번 주는 확인했다. 다음 주 예상, 제자리 가자. 이해되세요? 요약 정리하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잠깐 이거는 설명만 드리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박스죠. 연이요. 힘드셨죠? 이럴 때 지겹습니다. 널뛰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지겹죠. 특히 요번에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시죠.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에 있었던 3개월의 박스권이에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지금 이제 2달 지났어요. 3개월, 한 달 더 남았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지겨워라. 그런데 제가 생각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랑 달라요. 이때는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박스권 순환매를 이루면서 움직였는데 코스닥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코스닥은 이미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결과예요. 박스권에선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수익률을 주거든요. 왜? 메이저들이요. 대형주들이 이 박스권에서 못 움직이니까 그럼 수익 어디서 내야 돼? 여기서라도 난 돈 벌어야지. 그런 흐름이 테마주 혹은 개별주에서 나타나는데 요번에 그러지는 못했어요. 다 함께 떨어졌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올라가는 테마 섹터가 없었어. 그런데 힌트를 이번 주에 주기 시작했네요. 과연 어디서 줬나?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말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주체적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지겨운 연기금. 이야. 이거 우리 PD님 조금 주지. 그죠? 야, 매일 3천억, 최소 2천억, 매일.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기금, 운용 방식, 그리고 방침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정되어 있고 계획된 거기 때문에 요걸 감안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거겠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이유를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연기금이 매도해서 못 올라갔다. 그거는, 그러죠. 매도 안 했으면 더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는 거니까 얘네들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개인의 투자자가 최근 이 바닥권에서, 여기서도 이 3000포인트 가까이 오면 조 단위로 들어온다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소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주머니로 들어가 있어요. 잠겨 있는 물량이 돼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이미 여기서 매수한 주체, 그리고 또 올라가면 조금씩 팔겠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계속 순환매가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나름대로 어제 오늘 긍정적으로 볼만한 수급 요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특징주 볼까요? 지난주 특징주와 비슷하죠? HMM. 어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2월 중순부터 여태까지 거의 매일 얘기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무료 문자도 드렸죠? 여기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하세요. 여기 밑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무료 문자 가입 신청하면 제가 문자 드리는데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무료 문자 종목을 거의 안 드렸어요. 장 상황이 이래서 그럴 겁니다. 보낼 종목, 보낼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수익난 종목 있습니다. 이 HMM, 해운주 같은 경우, 그건 40% 이상 수익 났어요. 그런데 손실난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종목 교체의 기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 문자 아침, 오늘의 전략, 그래서 오늘 관심주 이렇게 드리기는 하는데 장중 문자는 안 드렸다는 거, 그 부분 먼저 죄송하지만 무료 문자로 이 부분 2번 보내드렸습니다. 2번 보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바로 오늘도 기관 레포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이 계속되더라고요.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14,000원대, 15,000원대, 16,000원대 계속. 그리고 5일선 타고 갔죠. 이번 주 특징주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HMM도 있지만은 펜오션이라는 종목도 있고 대한해운도 있죠. 대한해운. 오늘은 펜오션이 좀 더 강했지만 대장주 얘 맞아요. 주도주도 얘 맞고. 여전히 물동량, 해상 운임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벌크선 운임료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그리고 장기 운송 계약도 계속 되는 거 보면은 수익성은 좋습니다. 여전히 5일선 근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던 종목군이 있죠. 철강주. 드디어 이것도 이제 뉴스와 신문에 그리고 레포트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철강가 상승, 제품가 인상,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제철, 동국제강, H빔, 건설에 들어가는 H빔, 플러스 3만원 또 올렸다. 올해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2달 지났는데 3번째 인상이에요. 보름마다 한 번씩 인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제품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전반인데, 제가 그래서 현대제철을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특징주로는 포스코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큰 종목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바로 철강가, 철강 제품가 상승 플러스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즉 소금 호수, 리튬 소금 호수, 이게 있는데 시가총액만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중요한 건 업황이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철강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태 좋았지만 눌리면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종목군들이 괜찮을까 한가? 한번 종목군 한번 보죠. 제자리 찾는다 그랬죠? 제자리. 다음 주 제자리. 고! 가자! 다음 주. 이게 다음 주 저의 예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기존 주도주가 움직여줄 차례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보여드렸지만, 그렇다면 벗어나려면 IT, 자동차, 소재, 거기에는 화학도 있고 철강 있어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가지고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한 종목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제가 고품격 주식수다든 뭐 거기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몰빵 기업. 다른 거 안 해. 난 반도체만 할 거야.
여전히 반도체 가격 상승이고요. 고정거래가 아직 안 올렸어요. 이제 올려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올릴 것 같아요. 현물가랑 너무 차이가 져요.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공급 부족 여전하다라는 거. 다 뉴스에서 보시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기술적으로요. 전 고점대에서 오늘 딱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요? 대만 지수. 앞에서 봤잖아요.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IT에서 삼성전자도 괜찮지만 저는 하이닉스 괜찮아 보이고요. 자동차, 기존 주도주.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기아차가 먼저 튀더라고요.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아이오닉 5 전기차죠.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 그런데 기아차에서도 전기차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의 저점, 오늘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안에서 보면은 기아차, 전기차 모멘텀으로 좀 더 갈 여력, 이제 제자리 찾을 여력 있다고 보시고 접근하세요. 그리고 철강은 말씀을 드렸고요. 정유화학주도 다시 제자리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유화도 있는데 롯데케미칼도 있어요. 이 두 종목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좀 더 가벼운 대한유화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유화, 유화, 석유화학이에요. 제품가 상승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쇼티지예요. 화학 제품, 이것도 쇼티지예요.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21선 딱 갖다 대고 오늘 자리 잡는 이런 흐름 안에서 다음 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카지노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면세점도 있죠. 그리고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이 방송을 찍기 바로 직전에 뉴스 검색을 하다가 JYP 엔터 뉴스가 하나 뚝 뜨더라고요. 중국 IT 기업. 근데 거기에 예상하는 기업이 텐센트라는 얘기가 좀 들려요. 중국 IT 최고 기업이죠, 텐센트. 중국 IT 기업,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텐센트라는 것이. 중국 내 음원, 독점 공급 계약. 이런 뉴스가 떴는데, 관련해가지고 음원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볼만한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식 수다에서도 고품격 과외를 좀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기 위해서는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딱 여기서 보시고요, 주말 쉬세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증권사가 뽑은 탑5 종목도 영상으로 올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은요, 저녁 7시에 바로 여기서 생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으로 뉴스, 이번 주에 핫할 뉴스, 그러니까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상승거리가 있는 종목군들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월요일 7시, 저녁 7시 함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수고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무료 회원. 아침에 투자 전략, 장중에 종목도 문자로 드리니까요. 010-9628-8231 010-9628-8231 여기로 신청 문자만 보내시면 돼요. 이 부분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지겨운 하루였고요. 지겨운 요번 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한번 방긋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서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